이진숙 위원장님, 네. 예, 제가 위원장에게 질의한 게 지난 6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어떤 내용을 했는지 간략하게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도 제가 위원장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가 증오심을 좀 빼고 국민의 입장에서 좀 돌아봐 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 8월 20일에도 보니까 가방위 전체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위원장의 질의 답변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 보실 때 좀 언짢은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진숙 위원장에게 하는 이번 질의가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께서 2024년 기준으로 지금 장관급 공직자니까 연봉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확인하셨다면 맞을 것입니다. 그 지난해 그러면 대한민국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373만 원 정도 됩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4,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위원장 연봉이 국민 평균보다 3배 정도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이지요. 위원장에게 여러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위법하고 불법적인 문제, 탈법적인 문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사인이라면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 세금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도로에서 과속하거나 끼어들기만 해도 과태료 내고 벌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까지 보면은 헌지에서도 마저도 여러 지적을 합니다. 당시 탄핵 심판에서도 헌재 재판관 4인이 2인 체제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을 저질렀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이진숙 위원장은 복귀한 뒤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방통위 복귀 이후에도 2인 체제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재개하고 EBS 사장을 또 신임 본인과 가까운 사람으로 임명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시하고 방송 장악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그런데 PPT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입니다. 다른 여러 논란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만 제가 추려왔습니다. 업무상 배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맞죠? 예,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이건 주식 보유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런 고위공직자, 장관급 공직자를 어떻게 놔두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정략적으로 본인을 몰아내려고 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개인적인 감정, 증오심을 좀 빼고 돌아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하고 많은 국민들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 질의에 대한 대략적인 좀 과한 내용들은 좀 뺐는데도 우리 국민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이진숙 위원장 그만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은 나오면은 우리 가방위 현안 질의에도 나오면은 맨 저기 방통위 본인은 직무를 잘하고 있다. 대통령목, 국회목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하나 때문에 방통법 개정, 방송사법 개정으로 방통위가 해야 될 일들이 전혀 지금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볼까요? 이 얘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한 유력 일간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혹시 이진숙 위원장은 이 전환기 씨를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예, 압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전환기 씨가 이진숙 위원장하고 학교 선후배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를 봐도 그럽니다. 대구시장은 이진숙 위원장이 해야 한다.
대구시장 공천을 한다면 이준숙 위원장이 가야 된다. 이분하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아니까 이런 얘기들도 좀 나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오늘 어떤 칼럼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환길 당의 장동혁 대표. 이 전환길 씨가 뭐길래 이런 식의 제1야당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한심한데 지금 고위공직자, 방송통신위원장의 수장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진숙 위원장의 지금의 업무에 올바른 영향을 주겠습니까? 지금 벌써 지방선거에 나와야 된다. 대구시장 공천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제가 업무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자발적으로 공개를 잠깐만요. 했고 위원장님, 지금 전환길 씨의 이런 주장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과방이 민주당에서 저를 그 고발한 것과 그러면은 관련해서 수사 중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안 하시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더 이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어느 특정인이 저를 추천한다든가 의견을 표명했다고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왜냐하면요, 있다고 제가 말씀을 연결시키는 드리겠습니다. 것은 심하다는 좀 전에 일이라고 PPT 생각합니다. 보셨듯이 이진숙 위원장은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 위반했다 이런 주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상황에서 주의하고 잠깐만 있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받은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네, 더 드리세요. 제1야당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전환기 씨라는 분이 대놓고 본인 유튜브를 떠나서 언론에다 대놓고도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진숙 위원장의 신분이 지금 방통위원장이 아니라면은 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사인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든 개별적으로 만나서 공천 청탁을 하든 뭔 얘기를 하든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장관급 고위 공직자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서 1년에 4,5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준숙 위원장 지금 이렇게 단통법 얘기, 방송 3법 얘기 다 개정돼 가지고도 방통위에서 해야 될 일이 산적했는데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식의 정치적 행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도 직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대학 선후배가 됐든 개인적으로 아신다고 하니까 대구시장 공천 문제를 논의하든 그때 가서 하는 건 자유예요. 하지만 지금 고위공직자로서는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논란을 만들지 말고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저는 네. 전혀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 예. 예, 논의한 적, 그러니까 전환길 씨랑 논의한 적 없다. 알겠습니다.